94회 전산세무 1급 법인존중 파트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얘기 드릴 거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서부터 올려드리는 3월서부터 올려드리는 강의들은 전부 이제 2021년 세법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가 변경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지도 제가 조금씩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파일이 필요하실 텐데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방에 제가 관리하는 이제 제 주방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설치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고 제 거 영상 보시고 좀 답을 맞추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학원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전산 수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재경하고 컴퓨터 수업만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필요한 영상 있으시면은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제가 짬짬이 시간 내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5월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짬짬이 이제 찍어드릴 거니까 알고 계시고, 그러고 올해 이제 세법 개정된 부분이 좀 있는데 접대비 이제 얘기 좀 해볼게요. 접대비는요, 올해 기준금액이 3만 원으로 이제 기준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 챙겨주시고, 다음에 한도 계산을 하실 때 작년까지만 해도 100억 이하는 만분의 35, 다음에 500억 이하는 만분의 25, 다음에 500억 초과는 만분의 6 이렇게 갔는데 올해서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만분의 30, 만분의 20, 만분의 3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그 정도 얘기를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컴퓨터 계산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론 시험 보실 때는 그거를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접대비기가 있고요. 다음에 매출액이 있어요. 근데 이 매출액 중에 일부가 특수관계자 거래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나눠 놓을게요. 그래서 일반 수익 금액이, 저는 이제 손풀이부터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손풀이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22억 2천만 원에서 5,200만 원 특수관계자 걸 빼시면은요 2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특수관계자 수익금액, 특수수익금액은 5,200만 원이 있고, 다음에 아래 보면요 판관비 접대비, 판관비 접대비 안에는 대표이사 시기가 쓴 게 231만 원이 있대요. 그럼 요거는 상여일 거고요. 사적경비나 증빙불비 접대비 같은 경우는 상여죠. 그리고 임원카드 사용 같은 경우는 임원이 개카 썼죠, 지금 법카가 아니라. 그래서 개카를 쓰시게 되면은 증빙 서류가 있긴 있어요. 카드 이제 카드 전표가 있긴 한데 그거는 회사의 법인 카드로서 결제한 전표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있는데 조금 부실한 증빙이에요 라는 의미로 증빙 미비라 그러시죠. 그래서 89만 원은 증빙 미비 접대비 기타 사유 유출로 갈 거고요. 아래 보시면 현물 접대비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은 회사의 접대비가 있네요. 그래서 회사의 접대비는 첫 번째 3,460만 원에 이게 회사 접대비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 2,012만 원에 플러스 현물 접대비가 있으시죠? 그래서 접대비는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올해 미지급한 비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이제 접대비로 보셔야 되고요. 뭐 현물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하실 때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원가와 시가 중에, 되셨어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가가 뭐냐면은 120만 원, 다음에 시가가 180만 원이시죠? 그래서 120만 원과 다음에 180만 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플러스 부가가치세조차도 접대비로 들어가요. 되셨어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더해서 총 접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정을 복리후생비로 썼는데 이게 만약에 접대비 목적으로 해당이 되시게 되면은 타 계정으로서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처의 이제 관계에 의해서 포기해야 되는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접대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그걸 대손 처리해서 대손상각비나 대손충당금 처리했는데 그게 이제 접대비로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더 하시게 되면 이제 얼마냐면은 총 접대비가 5,670만 원이네요. 되셨죠? 자, 다음 또 갈게요. 그래서 이따가 프로그램을 칠 때는 복리후생비를 얼마로 칠 거냐면은 요렇게 더해서 198만 원으로 칠 거예요. 현물 접대비가 요거니까. 자, 그럼 이 접대비 중에
부인되는 접대비가 1단계가 사적경비나 아니면 증빙불비가 얼마 있냐면은 송금물산입 사적경비 231만원 해서 상여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2단계는 증빙 미비가 있는데 지금 89만원 있다 그랬죠 아까. 자, 그래서 송금불산입 증빙 미비 접대비 89만원 기타사의 유출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전체 접대비 중에 다시 송금불산입에 들어가는 접대비를 빼고 나머지 접대비를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해서 부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차감해 주게 되면은 5,350만원이 남아요. 회사 접대비 잔액 되셨죠? 자, 그러면 세법상 한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세법상 한도는 우리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을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되셨죠? 중소기업을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연도는 1년 기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600만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 한도는 3,600만원에 곱하기 12 나누기 12 사업연도가 1년이니까 여기에다가 일반 수익금액 한도가 있죠? 수익금액. 자, 그래서 일반 수익금액 한도가 21억 6,800만원에 위에 있죠? 곱하기 30 나누기 만 다음에 플러스 아직 100억이 안 됐죠? 그러니까 5,200만원도 하단으로 조금 내릴게요. 보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이렇게 내려서 쓰는 게 아마 지금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 곱하기 30 나누기 만을 해서 특수관계자는 10%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세법상 한도는 지금 얼마냐면은 3,600만원에 다음에 21억 6,800만원 곱하기 30 나누기 만 다음에 5,200만원 30 나누기 만 0.1 해서 들어가시는 한도는 4,251만 9,600원이에요. 요게 세법상 한도 되셨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회사 접대비 잔액이 5,350만원인데 그 중에 한도가 4,251만 9,600원이니까 마지막 3단계에 한도 초과는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는요. 두 개를 빼면 되겠죠. 5,350만원에서 4,251만 9,600원을 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빼시게 되면은 접대비 한도 초과는 1,098만 400원 해서 마지막 기타사의 유출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1단계 조정이 1번 조정이 끝났으니까 요걸 이제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입력하실 때 제가 파일을 올려드리면은 안에 이렇게 exe 파일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R집을 푸시면.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시면은 죄송해요. 저희 상호예요. 저희하고는 수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 풀기를 누르시면은 프로그램 깔려 있으시면 프로그램이 안 뜨네요. 원래 떠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 때는 뜨도록 이제 세팅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은 회사 등록에 가셔서 항상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코드 재생성 해주시고 회사 코드는 지금 몇 번이었냐면은 941번이거든요. 941 치시면은 2021년으로 뜹니다. 되셨죠? 그러고 요거 이제 보면서 입력하고 손 조정한 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단 입력은 요걸 보면서 하는 게 편하니까 위에서 법인 조정을 맞춰주시고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지금 여기 있죠. 자, 클릭. 아, 저번에 요거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다시 컨트롤 엔터였나?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창도 떠요. 그래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요 검색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컨트롤 엔터. 저는 보통 눈으로 그냥 찾아 들어가라는 편이어가지고.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보시면은요. 자, 일단 불러오기를 해서 회사 장부에 들어가 있는 접대비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오기. 자, 엔터. 자, 그럼 접대비가 쭉 들어오죠. 그럼 일단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냐면 증빙 미비 접대비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다음에 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증빙 미비 접대비예요. 그러고 접대비 판관비에는 이 중에 사적 경비 쓴 게 있죠.
증빙 불비접 대비나 사적 경비는 6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231만 원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도 계산 요거 쳤으니까 아래 거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231만 원을 쳤으면은 전체 접대비 중에 이만큼은 접대비 해당 금액이 아닌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아래 보시면 총 초과 금액자리 요 자리 있으시죠? 요 자리 금액도 이 자리가 이제 뭐냐면 3만 원 초과분에 대한 접대비거든요. 근데 231만 원은 3만 원 초과 대상에 아싸리 포함할 필요 없이 첫 번째부터 부인돼서 나가버린 거니까 총 초과 금액에서 원래 231만 원을 빼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3,460만 원 마이너스 다음에 231만 원을 빼시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3,22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접대비 이제 계산 금액 중에 3만 원이 초과됐고요. 그 중에 2단계로 부인되는 게 89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세무사회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도 답이고 이렇게 쳐도 답이고 그냥 원래대로 놔도 답이라고 적혀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모두 건당 지금 3만원 초과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다며. 되셨죠? 그러니까 아래는 원래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도 답, 안 고쳐도 답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 갈게요. 다음에 매출액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요. 특수관계인 매출액이 5,200만원. 자, 그래서 5,200만원. 다음에 합계는 22억 2천만원.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땡길게요. 자, 그래서 21억 2천만원.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복리후생비를 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지금 138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럼 세법상에서는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것처럼 얼마로 잡으셔야 되냐면은 198만 원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고 요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서 세법상 회계 처리는 따로 안 낼게요. 되셨죠? 제가 이거 세법상 회계 처리가 왜 의미가 없는지 다른 이제 기타 강의에서 제가 몇 번은 아니고 한 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칠 때 이제 어떻게 쳐야 되냐면 요 첫 번째 칸이 계정 금액이에요. 되셨어요? 그러고 두 번째 칸 아래 보시면요. 요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세법상 이제 접대비 해당 금액이시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원래는 138만 원에 198만 원을 수정하는 게 원래 프로그램 상에선 맞아요. 됐죠? 그래서 제가 TAT 1급 풀어드릴 때는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세무사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여기다 금액을 치시고 사적 경비나 증빙불비 치시면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이 빠져서 결과적인 금액이 같아져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래서 지금 옆에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세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적으로 198만 원을 첫 번째 칸에다 그냥 수정하도록 계속 답을 채점을 하고 있어요. 되셨죠? 근데 회계사회 AT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설명드렸던 전자의 경우처럼 위에다 138만 원, 아래다 198만 원을 치는 답을 요구하도록 이제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확정 답안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AT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원래 이제 하단에 들어오시는 접대비 해당 금액 같은 경우는 장부상 금액과 다음에 세법상 접대비가 다르시면요 수기로 고치실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냥 위에다 고쳐라고 이제 아마 들으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잠깐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면 저는 답대로 풀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보여드리긴 보여드려야 되니까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보시면은 이 접대비 해당 금액에 보면은 장부상 계정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되셨죠? 7번 자리 보시면 우리 이제 K랩 같은 경우 이런 보충 설명이 안 뜨는데 AT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스마트A 같은 경우는 보충 설명이 뜨거든요. 장부상 금액, 다음에 다른 금액, 세법상 접대비.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치도록 할 수 있구나. 근데 세무사회 시험을 풀 때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채점을 하니까 주최 측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옆에 계정 과목 자리에 FE, 복리,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지금 몇백 번대라 그랬냐면요. 500번대라 그랬죠. 500번대 엔터. 다음에 198만원.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만원 초과 부분이니까 198만원 엔터.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접대비 조정면서 갑질을 갈 건데, 일단 가기 전에 이 금액은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채점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채점으로 지금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상 증여 같은 경우는, 사업상 증여는 외부에다가 간주 공급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간주 공급은 적격 증빙이 없어요.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격 증빙이 없기 때문에 뭐 적격 증빙 3만원 초과 이런 금액에 해당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안으로 인정하신 건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지금 답안으로 인정을 했어요. 되셨죠? 근데 저는 물론 치라는 주의예요. 되시죠? 저는 물론 치라는 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뜨는 게 1단계, 2단계, 다음에 아래 내려와서 한도 초과액 3단계까지. 그래서 금액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3단계 지금 얼마였냐면은 1098만 400원이었죠. 그래서 1098만 400원. 되셨죠? 그러고 1단계에 뜨시는 거 231만원. 231만원. 2단계 뜨는 거 89만원. 89만원. 되셨죠? 그리고 조정 입력할게요. 자, 그럼 F3 눌러주시고, 저는 직접 입력을 하는 편이에요. F6을 눌러서. 자, 그래서 증빙 다시 사적 경비 231만원 상여, 다음에 증빙 미비 접대비 금액 89만원, 다음에 기타 사유 유출,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다음에 1098만 400원 기타 사유 유출, 다음에 ESC 원판 나와주시고요. 저장하시고 원판 나오시고요.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다음 자료에서 업무무관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는,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들어가시는 게 4단계 조정을 거치죠. 그래서 전체 이자 비용이 지금 얼마 있냐면 2,400만 원 있대요. 2,400. 그 이자 비용 중에 1단계 채권자 불분명 이제 이자를 봐야 되는데 없어요. 채권자 불분명이. 다음에 수령자 불분명이 2단계를 봐야 되는데 수령자 불분명도 지금 없고요.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건설자금이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3단계에 들어가시는 게 송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200만원이시고, 되셨죠? 이 건설자금이자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요 중에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강제로 하고 있어요. 일반 차입금은 선택사항이고. 그래서 특정 차입금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차입금이라는 건 해당 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토지 같은 걸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그거에 쓰기 위해서 빌리는 거. 그래서 그런 상태시라면은 회사에서 이자 비용을 잡아도 세법상에선 그거를 토지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고요. 마지막 4단계는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회사 이자 비용 잔액은 현재 얼마냐면은 2,400에서 200을 빼니까 2,200이겠죠. 자, 그러고 4단계 세법상 이자 비용 부인액은 이자 비용에 곱하기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의 적수에 나누기 차입금 적수가 되죠. 되셨죠? 그래서 사실 요 이제 접대비나 아니면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손계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해요. 프로그램 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풀어드리면서 이게 이런 원리로 나오는 거예요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엑셀을 좀 쓸게요. 자, 이자 비용이 현재 얼마냐면은 2,200이 있대요. 됐죠? 자, 셀에다가 콤마 좀 찍고요. 자, 그러고 지금 현재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셨죠? 적수가 얼마 있냐면은
업무무관 부동산의 대표이사가 별장을 2억 원에 취득했죠. 그래서 2억에 전년도에 취득했으니까 올해 다 갖고 있었으면 365일이겠네요. 2021년은 365일 기준이니까 2억 원 곱하기 365 되셨죠? 자, 그러고 차입금 적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차입금 적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자 비용이 갑은행, 을은행, 병은행이 있는데 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가 8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지금 부인됐어요. 그래 남아있는 이자가 600. 다음에 을은행 같은 경우는 900. 다음에 병은행 같은 경우는 700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자율이 지금 8%, 다음에 6%, 4%니까 차입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 나누기 이자율을 해줘야 차입금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왜냐하면은 차입금 곱하기 이자율을 곱했을 때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일수가 365일이시죠? 그러면 차입금 적수는 차입금의 일수를 계산해서 곱해주시면은 나오시는 게 차입금 적수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전체 차입금 적수는 지금 얼마냐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 상태고 다음 마저 계속 가면 여기는 차입금 적수는 아까 200만 원까지 포함된 차입금 적수고 요거는 그 금액이 제외된 적수고 그래서 이자 비용에 곱하기 업무무관 부동산을 곱하고 다음에 나누기 차입금을 나눠주게 되면은 나오는 게 이게 세법상 이자 비용 부인액 되셨죠? 그래서 조정을 마저 써보면은 이렇게 계산했더니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지급이자 되셨죠? 혹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1100만원 4단계 조정은 기타 사유 유출로 조정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서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금액이 이렇게 나오나. 자, 그래서 법인 조정에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탭을 들어가시면요. 일단 들어가셔서 이쪽으로 밀어야지 입력이 편하겠죠.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대표이사 사용 목적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하셔서 얘를 누른 다음에 지금 별장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건물?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은 들어오는데 금액이 아니에요. 되셨죠? 그러면은 지우고 수기로 치셔도 돼요. 1월 1일 다음에 전기 2월이시죠? 자, 그래서 1번 다음에 차변의 금액을 2억 수기로 치셔도 괜찮아요. 그럼 아까 계산했던 거랑 비교하면은 적수가 뜨죠. 되셨죠? 그러고 올해는 2021년이니까 일수가 365. 그럼 이제 나머지 뭐 업무무관 동산 가지금 없으니까 지급이자 송금일세 갑지로 가서 이자율을 하나씩 칠게요. 8% 다음에 지급이자가 800만 원이었죠? 800만 원. 그럼 차입금 적수가 나와요. 되셨죠? 그 중에 200만 원이 건설 자금이자였죠. 200만 원이 건설 자금이자. 그래서 건설 자금이자 자리를 가셔서 칸이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위에 칸이 건설 자금이자예요. 그래서 건설 자금이자 가셔서 200만 원 엔터. 그러면 8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빠져서 적수가 지금 얼마가 뜨냐면은 요만큼이 떠요. 차입금 적수가 요만큼.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에 6% 금액은 900만원 다음에 4% 다음에 700만원 다음에 엔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총 차입금 적수가 얼마냐면은 이쪽으로 밀까요? 총 차입금 적수가 요거 되셨죠? 요거 다음에 위에 올라오죠? 다음에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이자 비용 들어오죠? 이자 비용 들어오죠? 그래서 이자 비용에 업무무관 곱하고 나누기 차입금 적수로 나누면은 송금불산입 지급이자가 1100만 원이 된다가 되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마지막 금액을 맞춰보면은
건설자금이자 200만원,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비상 1100만원. 그래서 마지막 조정 넣으면은 이 상태에서 건설자금이자 200만원, 유보, 다음에 업무무관 지급이자 1100만원, 기타 사유주까지 해서 여기가 2번입니다. 잠깐 끊었다가 3, 4, 5를 갈게요. 자,